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코어체하고 코미어도 쭉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그 되게 현재주의 역사가 그 관념론자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많이 설명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뭘 보냐면 그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사람들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뭐 가끔씩만 이제 약간 기출에 보였던 사람인데, 자 일단 제가 강의 공유를 어 화면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눌렀네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야, 정신없어. 화면 공유 해 놓고 눌러야 되는데. 자, 이거 보이시죠? 예. 자, 먼저 인제 거의 듣보잡 같은 사람인데 제임스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현재주의 역사학자고, 내용을 쭉 보니까 뭐 관념론과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로빈스는 역사가 역사 인식의 기점은 현재이며 어 그리고 역사 소설의 출발점은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를 강조했다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카르베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왜 기억하냐?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 자, 카르베크도 역사가가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떠나 과거를 인식할 수 없다고 봤다. 자, 인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며, 역사가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궁극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나름대로 역사가이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제 나름의 역사다. 왜냐면 자신의 입장에서 역사를 다 보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역사가들만 역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어 그 뭐냐면 비전문가들, 심지어는 초등학생 애들도 나름대로 그게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판단해.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다 판단하는 사람도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가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역사적 사실 객관적 소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은 랑케사의 내적 모순을 지적했다. 역사가의 자아속을 주장한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과거 사실이 역사의 마음, 즉 정신 세계에 들어갈 때 역사가 시작된다고 봤다. 즉 과거는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되고, 역사가들은 궁극적 목적은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과거 사실의 구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가설의 개념을 적용한다. 해 가지고 인제 뭐 이 사람도 약간 텍스트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칸을 보죠. 칸. 자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칸은 앞에서 얘기한 사람처럼 관용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썼고,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 인제 역사학 입문책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0 페이지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책 한 열 페이지인가 15 페이지 있다가 덮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시험 문제도 써야 되니까 요약본을 달라 가지고 썼거든요. 예. 자 하여튼 칸은 인제 이 사람이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사람이에요. EH 카. 이 사람의 전반적인 뭐냐면 사실 객관적 사실 있죠. 객관과 그다음에 주관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는 사이야.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있는데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처럼 주관적 의미만 막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객관과 주관을 궁등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죠. 자, 과거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역사상의 사실이 되게 만든 주체는 역사가 보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도 경가했다. 예. 그래서 주관적 해석도 강조되지만 또 너무 그걸 강조하는 거는 또 경계하는 거죠. 그는 과거 사실의 우월성을 주장한 랑케를 비판하긴 했지만, 역사가란 사실 노예도 아니고 억압적 주인도 아니라면서 역사가 사실사의 부당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의했다. 그래서 랑케도 비판하지만 또 너무 주관적인 것도 비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의 어떤 의미와 역사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이렇게 보구나. 즉 역사는 과거의 현재에 대하며 인간을 하여금 과거 사회를 이해시키는 현재 사회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증식시키는 역사의 이중적 기준을 한 거다. 자, 이때 이중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과 객관을 같이 뭐냐면 강조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 있죠. 역사랑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래서 이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 현재를 파악하면서 미래에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지금 합격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인구 학교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러면 과거 속에 자신들이 이제 과거 속에 어떤 점을 끄집어내서 동력을 삼아야 될까? 과거에 내가 이제 졸면서 공부했던 모습, 학교 땡땡이 친 모습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 과거의 모습 중에 내가 그래도 1도라도 조금 공부하는 모습들 과거 사실 끄집어내서 나를 뭐냐면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 난 예전에 그런 모습도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상황을 또 돌파를 하고 앞으로 그 뭐냐면 나갈 것을 좀 촉진시키는 합격의 목표를 촉진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거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카의 그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 카는 과거가 사실 그 과거가 이제 객관적 사실과 중간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내용은 여기도 있지만 교과서 내용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 보면 역사 철학 관련된 부분이 앞부분에 있거든요. 맨날 카가 나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그 사회과학적 역사 해보죠. 자, 아까 이 사회과학적 역사를 신사학이라고 했죠. 신사학. 그다음 신사학 계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사회과학적 역사가 붙인 거는 역사에다가 뭘 도입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개 뭐 20세기 초중반 정도 그러니까 1900년대에서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 사회과학적 역사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랑케의 무형 고증을 통해 국가 중심, 사건 중심의 서술에 서 한 세기 동안의 역사 속에 줄이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소위 사회 문제 해결되게 사회 문제, 국가라는 사회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치사 일반조에 대한 관심이 퇴조되면서 반발하게 됐다. 그래서 신사학의 이제 등장 배경이 여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국가 사회보다는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자, 두 번째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망하는 전체 삶의 사회 구조사가 등장했고 개별 사건들보다 사회적 맥락 가정, 심층 구조를 밝힌 데 중점이 뒀다. 네, 이런 경향이 이제 학문적 배경이 등장했고 세 번째로는 자, 문헌 중심의 역사 연구에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적 개념과 방법을 도입되었고 그다음에 역사가들은 일반화와 인가적 설명을 중시했다.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배경, 학문적 배경이고 네 번째 배경을 보면 공적 문서 외에 개인의 사적인 자료, 유물이나 유적, 간습, 민담, 전승의 일까지 다양한 자료를 역사 연구에 활용하였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 역사학의 연구 주제와 범위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역사학이 현재를 이해하는데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도 증대되었다. 예. 그런데 배경 아래에서 어떤 이제 사학자 학파들이 등장하면 프랑스의 아나 학파, 또 그다음에 이 아나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과 영국의 사회사, 사회 구조사라고 이제 확대 발전되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영국 같은 노동사를 이제 전공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계상사학, 신경제사학, 경제사학, 뭐 심리사학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프랑스 아나학파라고 했죠. 이게 아마 아나학파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한 두 문제 나왔거든요. 단독 문제 한 문제 나왔고 예전에 아주 기출 문제 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객관식 기출 때 그 아나학파와 관련돼서 이제 좀 약간 다른 학파와 연결돼서 나온 적 있어. 그래서 요게 단독 문제도 나올 것 같아. 아주 유명한 학파니까. 자, 이 아나학파는 크게 4세대 학파로 나누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자, 2세대 학파의 대표적인 부류대
3세대 학파는 신성사, 4세대는 신문화사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어요. 자, 프랑스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아나학파 이제 만들 때 그 프랑스 학사에서는 프랑스 사학사는 그 당시 랑케 사학을 추종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했어요. 랑케 사학이 이제 뭐냐면 정치사, 사건사 중심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반발해서 이제 아나학파가 프랑스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나학파는 그 랑케 정통을 이어받은 독일 역사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추종하는 그 당시 프랑스 정통 타파를 뭐냐면 포방했다. 특히 사건과 개인 중심의 편협한 정치사나 사건사 연구를 일관된 흐름을 도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1세대 학파가 등장하는데, 자, 1세대 학파는 19세기적인 어떤 정치사적 역사 소설을 거부하는 편, 비교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 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해서 그 구조사적 연구를 주장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1세대 학파들이 이제 페브르나 부르크 같은 사람들이 1929년 사회경제에서 연보를 창간했어요. 그래서 요 연보라는 말에서 이제 아날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아날이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학파가 등장해. 2세대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브루델이라는 사람이죠. 브루델. 이 사람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됐었어. 그 예문으로. 예. 그래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예,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예. 자, 그래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가 어떤 책이냐, 그걸 좀 볼게요. 그걸 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왜 구조를 강조하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든요. 자, 이 사람은 주로 뭘 연구했냐면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했어요. 네. 근데 되게 보면 이제 학자들은 예전에 자본주의를 연구할 때 되게 어디에 한정하냐면 18세기 후반에서 뭐 19세기 정도 여기 초반 자본주의가 막 태동한 그 시대 있죠. 요것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만 자본주의. 이 사람은 자본주의 그 경제 정상만.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좀 짧은 시기에 이제 형상들만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연구를 안 해요. 18세기, 19세기 초반 딱 그 한 면만 또 자본주의만 딱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왜 발전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세기 때까지 거슬러 가면 15세기 때까지 거슬러 와. 그래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제 거슬러 와서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을 논한 거야. 그러면 이건 단기 뭐냐면 역사가 아니라 장기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개념이 장기 지속의 역사예요. 오랫동안의 흐름, 하나의 형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수년간의 어떤 것들이 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 3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거야. 네. 자, 근데 이제 요걸 또 표면해 보이는 자본주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것뿐이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 경제, 교환 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 18세기에서 19세기 때 나타난 자본주의는 15세기 때 일상생활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15세기. 그래서 의식주라는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에서 이런 것들 출발해서 결국 이런 변화들이 누적돼서 교환경제라는 것들을 움직이게 되고 교환경제가 이제 누적돼서 자본주의를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게 눈에 보이는 그런 뭐냐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 경제까지 일상생활까지도 연구하잖아. 요걸 이제 뭐라고 하죠? 구조라고 하죠. 구조. 예. 그래서 이 당시 부대 물질문화 자본주의는 이렇게 장기 지속의 역사와 구조라는 틀 속에서 역사를 진행한다 해갖고 서술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사회 통일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서 장기 지속과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 사회학적 방법론을 많이 도입해서 필요한 자를 많이 발굴해서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 영역을 구분 없애고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발굴해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부여되는 전체사를 진행하죠. 개발사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뭐와 비교해 보죠? 이거는 랑케 개별사와 비교해 보는 거죠. 대조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전체사 지하 전체에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아까는 무슨 개념을 제시했다? 장기 지속과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기 지속이 뭐고, 그다음에 이 구조가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가 뭔지를. 자, 그럼 먼저 여기가 이제 장기 지속 볼게요. 장기 지속은 역사 수세기 동안 역사의 한 단위로 함으로써 동일의 단기간에 걸친 역사가 결별 뜻한다. 그 역사의 표면보다 역사의 심층 내부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힘을 탄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자본주의 역사를 할 때 어디까지 온 거야? 15세기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한 300년 전까지, 3, 400년까지. 예. 그래서 종전의 역사처럼 뭐 10년, 20년 단위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상상의 변화까지 다 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있고 역사를 떠받치는 의미의 하부 구조. 여기에서 이제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구조가 있는데 역사 심층 내부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하부 구조, 즉 지리적 환경, 기후 조건, 생활 경제 구조, 생물학적 여건을 바탕으로 역사를 구상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구조인데 요때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적용하면 그 부여된 물질문과 자본주의에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디를 강조했을까요? 일상 문화, 의식주의 변화들을 이렇게 또 탐지해가지고 제시했죠. 예. 그래서 사회 경제적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 의식주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여된 이제 그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날학파가 깔려 있어. 그런 연구 방법들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사회사가 좀 발전된 게 사회 구조사거든요. 그런 방법론에도 이런 그 연구 방법론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0년대 들어와서 자, 그 보빌이라든지 그다음 자크루코프라는 3세대가 등장했는데 요때는 멘탈리테의 역사, 멘탈리테인가 발음이 좀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멘탈 구조의 역사 보시면 돼요. 심성사, 인간의 심성, 멘탈을 연구하는 학문이 등장해요. 이 심성사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 3세대 학파가 이제 심성사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영역이 확대돼요. 예전에는 그 외면적인 것들은 맞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민중들이. 근데 요번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 이게 바뀌게 돼. 이 심성 연구에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와있지만 14 그 좀 있어. 7, 80년대 넘어가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갖고 뭐가 나와? 예. 이것이 이제 그 제4세대 학파가 나오고 제4세대 학파가 나오고 제4세대 학파는 신문화사와 관련돼서 나오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음. 그러면 이 아날학파가 뭐냐면 전반적인 특징들을 좀 볼게요. 아날학파의 전반적인 특징. 세대를 초월한. 자, 첫 번째 아날학파의 역사는 자, 아날학파의 역사 소수는 대체로 지역적이거나 초국가적이었고 직선적 시간 개념 대신에 상해와 문명사회에 공존하는 시간의 복수성을 인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간적인 어떤 그 개념이 역사적 시간적 개념이 되게 누구 중심이에요. 이거는 그 서양의 어떤 시간 개념이 있죠. 고대, 중세, 근대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시간적 변화 속을. 근데 이걸 인정해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날파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어떤 시대적 어떤 것들과 달리 단선적인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시간적 변화를 복수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양이 지금 현대면 저쪽 유럽에서 그 아시아의 어떤 지역은 중세, 사회승은 동시에 있었다는 걸 똑같은 시간적 공간에 그런 것들 인정해 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아날 역사가들 의식주와 같은 일상적인 물질 문명, 아까 이제 부유대를 예를 들었죠. 일상적 물질 문명에 큰 관심을 가졌고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 운명의 대중의 개인적 사상과 집단 의식과 집단 기억에 더 주목했다. 예. 개인이나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 운명의 대중의 예.
개인의 사상보다는 집단의 의식과 집단적 기억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멘탈리트 같은 그런 것들을 인제 강조했죠. 멘탕리트 예. 멘탈리테 예. 심성 연구.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나아파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비판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너무 대중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이 빠져버린 거야. 개인의 의지와 동기가 빠져버린 거야.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구조도 뭐냐면 흡수하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개인의 인간은 뭐 나약하고 뭐 쓸모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해버린 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점도 많이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비판점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예. 자 그럼 독일 보죠. 이제 프랑스가 인제 얘기했으면 독일 볼게요. 독일은 초창기 때는 랑케 역사주의 개선한 드로이젠의 토이스학파가 인제 판을 쳤어요. 예. 요거는 정치사 중심의 어떤 학파죠. 그래서 국가를 역사에 주체한 정치사의 역사 소설을 했는데 자 인제 독일도 인제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층의 갈등, 노동 문제, 도시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니까 국가와 사회가 대립된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돼요. 여기에서 인제 대립된 게 사회라는 개념이죠. 예. 국가와 사회는 다르죠. 국가가 망해도 사회는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때도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가 망해졌잖아.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죠. 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되면서 이들 토대로 사회의 역사 발전의 주체를 받았다. 이 국가가 아니라 사회에서 역사 발전의 주체를 받고 자, 그래서 인제 탄생된 것이 뭐냐면 그 사회사죠. 그리고 또 사회사의 이제 또 탄생 배경을 보면 아나라파의 구조사의 영향으로 1960 년대 이래 독일에서 사회사가 일반적인 주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이제 탄생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사회 문제로 해서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되면서 그 사회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나라파 영향. 그래서 요거는 사회사, 독일의 사회사의 등장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사의 정의를 보죠. 사회사의 정의가 여기 밑에 있는데 자 사회사는 좁은 의미에서 사회사가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이념,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역사를 종합해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해명하는 사회구조사를 발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회사라는 거는 자기 한 분야만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 정치를 파고 싶다. 경제를 파고 싶다. 예술을 파고 싶다. 이념을 파고 싶다. 등등등.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한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중심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 중심 분야를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분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 갖고 공부를 해. 이게 사회구조사야. 그래서 사회사는 부분적이지만 나중에 이게 발전한 사회구조사는 다른 부분과 연결된 사회구조사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통합되면서 사회구조사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16 세기 때 사림대 등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치와 관련된 거죠. 근데 정치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사림대 등장을 그 당시 향촌 사회 변화나 그 그 당시 경제적 변화와 연결시켜 갖고 사회의 등장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회구조사야. 그리고 분당 정치의 말피와 가중도 사회적 밑바닥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다 사회구조사 관점이야. 자 그다음에 영국을 보자. 영국. 자 영국의 정통 역사학은 정치사와 사상사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또 비슷하죠. 근데 20 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 역사가들도 인류학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를 발견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종래 정치적 인물이나 사상가 중심의 역사 소설을 탈피해서 집단적 전기, 수량화,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 소위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구축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뭐냐면 노동사죠. 노동사.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위로부터의 역사가 아니라 또 노동사.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급 문화가 좀 발전돼 갖고 또 그 계급 문화에 따라 문화도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문화하고 노동자 문화가 완전히 달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나 뭐 이제 일반 평민들이나 그 비슷비슷하게 있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대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도 좀 약간 비슷비슷하잖아. 예. 물론 돈 들어가는 것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급 의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문화하고 노동자 문화는 완전히 달라. 정체성도 달라. 예. 그리고 그 심지어는 노동자 가정에서는 "너희들이 그 공부하지 마라. 일을 하고 노동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확고한 노동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역사의 배경이 이제 노동사를 탐색하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동사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공사 기출문제인가?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아래로부터 역사와 관련돼서 빈칸 치우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가도형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집단적 전개나 수량화 문화적 접근 방법 있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서로 혼합이 됐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문화적 접근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 그다음에 여기 수량화는 뭐 양적 연구 방법 그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톰슨. 자 톰슨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조건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 주체라는 걸 강조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학파라는 게 있죠. 예. 이 학파는 저 인구사와 사회구조사를 연구한 학파들인데 뭐 인구관계, 가족, 그다음에 총락, 계층, 결혼, 출생, 사망관계 이런 사회사를 연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아날학파의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영향으로 영국에서도 사회사가 일반적인 경향에 전개되었고 사회 전체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역사의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미국을 보죠. 미국은 거의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그냥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인제 그 정치사 측면에서 이제 발달됐어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든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기 이후에 소위 합의사라고 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해. 통합과 합의를 통한 관점에서 보는 그런 2차 이후에는 깨진 게 아니라 이때 등장하게 된 거죠. 합의사학이 등장해서 통합 또는 합의의 관점에서 미국 역사를 보는 민족주의 사관이 제시되는데 물론 미국 하면 좀 민족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 미 민족이라는 게 개념이 꼭 혈통이나 언어를 통해서만 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동일한 정체성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기를 수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인제 규정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풍요와 물질, 공건제도 결여, 기회평등, 우수한 국민성을 갖췄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것을 지키는 데 조화와 합의를 단결을 가시했다. 미국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는 다 미국이다. 미국이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가죠. 근데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쪼금씩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도전하는 세력들이 이게 수정주의야. 기존의 그런 합의사 같은 주류적 관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생각하는 수정한다는 수정주의 역사가 등장하죠. 이 수정주의 역사가는 이 합의사학이 이제 좀 기능론적 관점이 있거든요. 갈등론적 요소를 도입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뭐냐면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한 합의된 그 미국의 상은 만들어진 거다. 오히려 미국 사회의 그 갈등과 모순을 복합적인 모순을 연구하면서 그 합의사학에 도전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60 년대 들어와서 계산경제학을 또 도입을 해요. 미국은 또 돈 문제는 또 약간 민감하니까. 그래서 경제사 연구에 도입하는데 신경제사가 등장하죠. 자 신경제사에서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반사실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제사학에서는 소위 반사실적인 분석을 통해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어떤 특정 조건이 거래될 경우에 과거에 일어나리라고 추정되는 상황과 비교하는 분석을 사용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반사실적인 분석인데 예를 들어 갖고 그 1929 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나서 인제 그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이때 물론 뉴딜 정책 같은 정책도 했지만 실제로 대공황에 인제 부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전 때문에 이 전쟁 사업 때문에 그렇죠. 정 전시 특수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어땠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서로 지금 그때 그 객관적 사실과 이런 사실과 그 요소 전시 경제의 백그라운드의 그 미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뭐냐 비교 분석을 하는 이게 반사실적 분석이야.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if then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같은 요소를 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심층 심리학이나 분석 정신 분석학 방법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정신병자학자 에디슨이 프로이드 심리학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 인물이나 업적을 뭐 연구하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가서 2,000원부터 볼게요. 2,000원. 자, 요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신사학들 있죠. 이 신사학의 전반이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그 파란 책에도 있지만 여기 남색 책에도 있어. 공통점. 그래서 이 공통점 여기에서 어디까지? 하지만까지죠. 이렇게. 자, 첫 번째로는 자, 프랑스 안화학파와 독일의 영국의 사회사, 그리고 미국의 신경제사 등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정통적 역사 서술이 개인의 행위와 의도 및 사건에 초점을 맞췄던과 달리 더 강범위한 사회경제적 맥락, 사회적 구조와 사회 변화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역사학의 조망을 정치에서 사회로 확장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사회로.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 연구는 경제학, 지리학, 인류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물질 문명 및 물질 문화 및 일반 민족의 일상사회에 접근했으며 1970년대 언어학, 기호학, 정신분석까지 포함된 인간과학의 통합을 시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그럼 한계점이 없냐?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이 마지막 문단 있죠. 여기까지가 한계점이야. 예. 그래서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근대 세계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으며 역사의 진보와 근대 역사학에서 서구의 우월한 지리를 선전하는 데 지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뒤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비판했죠. 부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제3세기 역사관이나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예,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 자, 서포트즈 이제 인증번호 또는 그 밑에 댓글 이벤트 인증번호. 예, 그 강의 지금 직강 듣는 분들, 서포트즈 회원들 아닌 그런 분들의 인증번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60번이에요. 60번. 세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60번. 60번. 자,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의 현대사학이 있는데 다음에는 넘어갈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중간에 뭐 신채호 박은식 같은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백남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근데 이건 한국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현대 역사과 역사교육.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 네, 이렇게 넘어가고 다만 이제 어디로 보냐면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41페이지 펴보세요. 141페이지. 기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갖고 하면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어디냐 교수 요목기 때 그 사항이에요. 네, 교수 요목기 때. 그래서 그 당시 미 군정 시기였죠. 미 군정 시기 때 국사 교본하고 그다음에 미 군정이 도입했던 국사 교본하고 반이 안 나는데 그 요목기 그 교육 요목기 있죠. 그 요목기.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교수 유목기죠. 유목기. 아, 제가 말을 많이 했더니 이게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국사 교본부터 보죠. 이 국사 교본 파란책 탈 때 강독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한번 더 보는 거예요.